그래서 오늘 유전성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유전성 유방암을 알려면 일단은 유전자 검사란 게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께서 유전자 검사를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검사인지가 조금 헷갈리시고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많이들 제일 많이 헷갈리시는 거는 이런 온코타입 DX나 맘마프린트 같은 검사랑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브라카라는 검사랑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사실은요. 이 온코타입 DX나 맘마프린트는 들어보신 적이 없어도 너무 놀라실 필요 없는데 혹시 이런 거랑 헷갈리시는 거라면 요거는 이제 호르몬 수용체 양성 허투 음성인 유방암 환자들에서 이제 항암해야 될지가 이제 고민이 되었을 때 하는 검사인데요. 요거는 유전자 검사인 건 맞지만은 이거는 유방암을 의 유전자를 보는 거예요. 유방암의 유전자는 내 몸의 유전자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방암을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유전자 검사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유전자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한 부분만 이상하게 된 게 아니라 내 한 몸 전체가 이 유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액형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팔에서 뽑는다고 A형이고 다리에서 뽑는다고 O형이고 이렇진 않잖아요. 어디서 뽑든 똑같이 저희가 A형이면 A형, O형이면 O형이 나오듯이 몸을 구성하는 유전자 자체를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인 거고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피검사예요. 우리 피는 온몸을 돌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 유전성 유방암인지를 보고 싶다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피검사가 되는 것인 거고요. 제일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저희가 브라카 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카 1, 브라카 2 이렇게 두 개의 유전자를 저희가 보는 거예요. 그럼 브라카 유전자란 무엇인가? 이게 좀 중요할 수 있는데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BRCA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고 가장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뭐 나는 난소암 유방암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수술을 했다. 뭐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알린 적이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제 브라카1에 해당이 돼요. 근데 실제로 브라카1이랑 2랑은 다른 유전체에 있기는 하지만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저희가 브라카, BRCA 이렇게 부르는 것인 거고요. 이 유전자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전자는 계속 복제를 하면서 이제 세포가 증식을 하는 건데 그 복제를 하다가 실수를 해요. 그 실수를 고치는 게 이 브라카 유전자예요. 근데 이 유전자가 고장이 나면은 실수가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암이 잘 생기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내 몸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암이 잘 생기는데 어떤 암이 잘 생기는지를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이 어떤 퍼센티지로 생기는지는 사실 연구마다 굉장히 좀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가 굉장히 좀 범위가 넓기는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한 사람이 70살 또는 8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브라카1이나 브라카2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유방암이 평생을 걸쳐 걸릴 확률을 저희가 한 60%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50에서 60%. 굉장히 높죠, 사실은요. 난소암의 확률은 40에서 5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브라카2는 확률이 조금 더 낮긴 하지만은 난소암의 발병률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지는 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MIBC 환자분들은 사실 다들 환우분들이시잖아요. 한쪽 유방암이 있었던 경우에 반대쪽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각각 40%, 26% 정도로 알려져 있어서 사실 꽤 높습니다. 그 외에 이제 췌장암도 요즘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또 남성 유방암 굉장히 희귀하지만 남성 유방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브라카 유전자는 얼마나 많은지 정말 그렇게 많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전 세계 인구 중에 이 BRC 브라카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경우는 한 0.2에서 0.3%예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는 유방암 환자이면서 전 세계 유병률을 보면은 나라마다 좀 다른데 한 2에서 3% 정도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코브라라고 하는 연구를 굉장히 압도적으로 열심히 했는데요. 거기서 보고되기로는 우리나라는 1에서 1.5% 정도로 유방암 환자에서 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납니다.
1에서 1.5%이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한테 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느냐가 중요한데 누가 받나요?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이 받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면은 이 피검사를 해서 유전자 이상이 있다라고 나올 확률이 10% 이상이 되는 그런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환자분들이 누구냐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기준은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의 나이가 40세 이하인 경우에는 BRCA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중 음성 유방암 환자분인 경우에는 60세를 기준으로 저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급여가 되고 허가 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인데 진단 당시에 40세 이하이거나 아니면 3중 음성 유방암이면서 60세 이하인 경우에 검사를 받을 수가 있고요. 저희 MIBC 환자분들은 다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양쪽성 유방암, 나이와 상관없이 양쪽성 유방암이어도 검사가 대상이 될 수 있고, 남성 유방암의 경우에도 본인이 남성이라면 남성 유방암이 굉장히 드문데 생기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몇 년 전에 조정석이 이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에서 남성 유방암 환자로 나왔어서 넣은 사진이고요. 그 외에 난소암이 있어도 난소암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은 난소암 환자여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방암이 있으면서 췌장암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BRCA 유전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유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방암 환자이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면 검사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가족력이라 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느냐, 엄마 아빠만 해당이 되느냐, 뭐 삼촌 고모까지 가느냐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현재로는 이 사촌, 뭐 증조부 여기까지도 가족력으로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어떤 암에 가족력이 있을 때 대상이 되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건 관련된 암들이에요. 유방암, 난소암, 남성 유방암, 췌장암, 그다음에 전립선암은 워낙 큰해서 전이성인 경우에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은 역시나 BRCA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BRCA 유전자 검사를 누가 받느냐라는 질문보다는 사실은 유전 상담을 누가 받느냐라는 질문이 더 맞습니다. 이 BRCA 유전자 검사는 사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에 해당이 되는 검사예요. 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서 내가 받는 영향도 있고 가족들이 받는 영향도 있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치료가 현재로선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 검사는 선택인 거고 이 검사로 인해서 본인이 받을 영향, 가족분들이 받을 영향 그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나서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꼭 이 유전자 검사의 방법, 의미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전 상담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현재로는 유방암 환자의 치료가 달라지는 거는 현재는 사실은 없어요. 난소암의 경우에는 이 난소암이면서 BRCA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은 재발을 줄여줄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허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방을 하고 있는데 유방암의 경우에는 사실은 전이성 유방암이나 고위험 조기 유방암에서도 이런 약들이 도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허가 사항이 되지가 않습니다. 급여도 아니고 허가도 아직 안 된 상태라서 투여를 하고 있지를 않고 하지만 이게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BRCA 유전자 검사를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현재로서는 치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전자라고 하니까 유전이 된다는데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많은 환자분들은 따님, 자녀분들 때문에 검사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유전자는 이제 딸이든 남자, 여자 상관없거든요. 아들한테도 유전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있다면은 내 형제들도 있을 수가 있고 유전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BRCA 유전자 변이가 있다면 이렇게 해당되는 모든 가족들이 검사를 하는 거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가족분들이 이 유전자 변이가 있을 확률이 얼마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이
각각 5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가 환자분이신데 한쪽이 유전자 변이가 있고 한쪽은 괜찮거든요, 대개는요. 그러면은 이게 자녀분들한테 갈 확률이 딱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혈액형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가족분들을 검사할 때는 가족분들은 암 환자분이 아니고 그런 뭐 산정특례 이런 걸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환자분이랑 똑같이 검사를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 검사라는 거를 하고 있어요. 환자분한테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그 한 부분만 확인하는 검사가 되는 것인 거고, 이게 비급여이지만은 그래도 훨씬 뭐 병원마다 사실은 가격은 좀 다양하지만 20-30만 원 이내의 선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BRCA 유전자 치료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또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유전자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혈액형을 못 바꾸잖아요. BRCA 유전자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잘 생길 수 있는 암에 대한 예방 조치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어떤 암들이 생길 수가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예방을 해 나가는데, 가장 연관성이 많은 게 유방암과 난소암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방암은 일단 검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진을 굉장히 빠른 나이에 시작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어요. 25살부터 보통은 검진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이 20대는 유방 촬영을 너무 어린 나이부터 너무 노출이 되면은 이제 방사선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20대에는 MRI 정도만 하도록 하고 있고, 30대부터는 유방 촬영과 MRI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고 권고사항이에요. 근데 사실 MRI는 굉장히 힘든 검사예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엎드려서 30-40분 통 안에 있는 건 힘들기도 하고, 또한 이 가격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사실 초음파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초음파와 관련된 연구들은 사실 많고 MRI보다 못하다고 나와 있지만은 우리나라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은 정말 초음파를 잘 보시기 때문에 초음파로도 충분히 대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암이 잘 생기니까 그 암이 잘 생기는 장기를 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게 수술이겠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그런 수술을 받았죠. 유방 전절제를 하고 재건을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던 것인 거고, 그래서 예방적으로 양쪽 유방을 떼고 이제 재건술을 뭐 원하시면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반대쪽 유방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이 암이 있는 쪽도 할 수가 있는 것인 거죠. 난소암의 경우도 검진 또는 수술이에요. 검진은 6개월마다 난소암 관련된 종양 표지자인 피검사랑 이제 질 초음파를 통해서 보는 것인 거고요. 수술의 경우에는 이제 양측 예방적 난소 난관 절제술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 유방은 검진이 돼요. 조기 검진이 되잖아요. 열심히 검진하면 조기에 발견을 하고 잘 치료할 수가 있는데, 난소암은 조기의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이렇게 검진을 해도 6개월 사이에 이미 진행이 되어서 이미 3기, 4기인 경우들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조기의 진단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진행 속도가 빠르고 예후가 나쁜 암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난소는 어느 정도 난소암이 잘 생기는 나이대가 되면은 수술하는 걸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대가 언제냐면 40세 정도부터 난소암의 위험이 확 올라가고, BRCA는 조금 늦게 이제 50세부터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수술하는 일시는 자녀 출산이 완료만 되었다면 하는 걸 권고를 하고, 안 되어 아무리 늦어도 40세, BRCA는 45세는 수술을 받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은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검진 또는 수술이에요. 수술은 선택이에요. 왜냐면 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을 하면 치료를 잘하면 환자분들이 이제 완치도 기대를 하고 유방암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난소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기에 진단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검진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치료랑 검진 이런 것들은 급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유방암 환자는 수술이든 검사든 다 급여가 돼요. 네,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산정특례 안에서는 5%만 또 본인 부담이니까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지만, 산정특례가 안 되면 보통 MRI가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급여가 되면 50만 원이니까 이것도 사실 큰 부담이거든요. 어쨌거나
유방암 환자는 다 급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BRCA 유전자 변이는 있고 하지만 암 환자는 아닌 그런 건강한 여성의 경우에는 이 난소 수술도 급여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얻어낸 급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여가 되는 건데, 하지만은, 이 건강한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에 대한 수술과 유방암에 대한 MRI 경우에는 급여가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급여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양측 전절제를 하고 또 재건 수술도 하고 이러면은 그걸 비급여로 하기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남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조금 더 잘생긴다고 그랬죠. 네, 남성은 유방이 작기 때문에 열심히 만져보면은 뭐가 생기면 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은 자가검진을 권하고 있고요. 전립선암이 40세 정도부터 좀 잘 생기기 때문에 40세 정도부터 검진을 잘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고, 췌장암의 경우에는 췌장암 가족력이 있으면은 검진하는 걸 고려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어떤 검사를 해야지 좋다는 게 좀 잘 알려져 있지가 않고 일반 그냥 복부 CT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것도 MRI를 매번 찍는 게 이것도 보험은 안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잘 정립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 BRCA 유전자 검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아이와 본인의 암이 어떤지 또 가족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내가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내 가족들이 있을 가능성이 각각 다 50%이기 때문에 이 BRCA 가족 검사를 꼭 하는 걸 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BRCA 유전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잘 생길 수 있는 암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진 또 수술을 통해서 예방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